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채널 김도현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구아읍 봉안리 주택, 사건 번호 2018-5163, 이 사건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문의에 대한 답변하는 수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의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입니다. 구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경매 분석 감사합니다. 구미에서 단독주택 실거주로 구입 예정인데요. 자, 단독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 예정인데 2018-516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경매물건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 경매물건 분석이라는 것이 자, 보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다른 부동산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략 제가 컨설팅을 의뢰받으면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드립니다. 자, 일단 이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이죠. 이 물건에 관련된 권리. 자,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특히나 이 집은 신축주택이기 때문에 자, 지은 사람이 있고, 땅 주인이 있고, 건물 짓기 위해서 한 시공업자, 그 시공업자 밑에 하청업자, 그리고 그 집을 지으라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또는 개인, 여러 사람들이 이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채권관계와 이해관계에 얽혀 있습니다. 자,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자, 경매. 자, 뭐죠? 법원. 이 법원 경매라는 것으로 그냥 강제로 해결을 해버리기 위해서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종의 매매죠. 이 법원 경매가 이해관계자들, 후순위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잔인한 겁니다. 말소 기준, 이 기준이 되는 가장 빠른 권리, 첫 번째, 1번 놔두고 나머지 뒤에 있는 것들은 돈을 받든 다 못 받든 그냥 다 치워서 없애버리는 아주 강력한 정리하는 도구죠.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법원 경매가. 자, 이 이해관계자들이 다 정리되고 깨끗한 상태로 낙찰자한테 오면 되지만 만약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뭔가 하나 남아가지고 딸려오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이 치명적이도 무조건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 이 치명적인 것을 알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필요하겠죠.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돈을 계산해서 결국은 예상 낙찰을 받으면 그 돈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권리를 알아야 낙찰가 분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분쟁이 얽혀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자, 이 얽혀 있는 권리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자, 이것이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말 것인가. 미치지 않는 권리라면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소멸. 그러나 미칠 거라면 그것이 어떻게 미칠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돈을 예상해야 되는가. 자, 그것이 결국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 권리 분석은 첫 번째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물건은 얼마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냐, 이 가치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많은 것을 지금 이 시간 안에 다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좀 나눠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 오래 걸릴 만한 내용을 대충 그냥 포인트만 찝어서 대충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라고 수업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나눠서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짜리다. 그래서 얼마에 낙찰 받으면 된다. 무엇을 반영해서, 이것을 반영해서. 자,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예상 낙찰가 분석에 들어가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궁금한 건 이거죠. 이런 거죠. 자, 얼마에 사면 되느냐? 사면 문제 없느냐? 자, 문제 없느냐는 건 여기와 관련된 거겠죠. 결국은 이 순서를 다 거쳐야만 여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 권리 분석 제가 답변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가치 분석 제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각 대상물. 자, 무엇을 파느냐? 사건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건입니다. 2018-516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사건이고 10월 21일 날 매각 예정입니다. 지금 20일 남았습니다. 처음 감정가가 3억 5,400이었는데 지금 한번 유찰돼서 30% 유찰됐죠. 2억 4,700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입찰 더 가야 되느냐, 더 유찰될 수도 있느냐, 이런 것들 다 분석해야 되죠. 자, 건물 전체와
그리고 토지는 지분 매각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전체, 그리고 토지는 지분 매각이다. 소유자는 신 누구누구누구, 그리고 채무자는 장 누구누구다. 그리고 채권자는 형 뭐뭐뭐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사진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타운하우스 단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집이라는 거죠. 이 집이 경매에 나왔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깨끗해 보이죠? 건축된 지 얼마 되지 않고, 그리고 주변에 조경 관리가 되지 않아서 조금은 지저분해 보이는. 그렇지만 건물은 깨끗해 보인다. 자, 뭐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104동. 이 세대는, 이 집은 104호에 해당하는구나. 뭐 이 정도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다. 뭐 그리고 뭐 등기 사항입니다. 등기 사항이고, 등기는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 두 개가 있겠죠. 이게 토지 등기고 밑에는 건물 등기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보면 건물 등기부터 보시면 2016년 8월 4일 근저당이 있습니다. 자, 경매 신청자죠. 자, 이 근저당 이후에 모두 소멸됩니다. 건물 등기상은 문제없다. 자, 그리고 토지도 봐야 되겠죠. 토지도 등기 보면 말소 기준 권리는 건물 등기하고 똑같습니다. 2016년 8월 4일 같은 날짜이고, 이 근저당권자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 모두 다 소멸될 것이다. 등기 사항에는 큰 문제가 없다. 점유는 누가 하고 있는가? 현황조사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현황조사서입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점유 사용자를 만나지 못하였다. 연락처를 남겨도 연락이 오지 않는다.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고 누가 사는지도 알 수 없다. 현장 조사 가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런 물건입니다. 타운하우스 물건. 매각 대상물, 무엇을 팔고자 하는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합니다. 파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1번과 2번이 있다. 첫 번째, 팔고자 하는 것은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봉안리 911-215 4호 아까 104호죠. 네 번째 순서에 있는 집이다. 건물. 그 건물이 뭐냐? 이 땅 지상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콘크리트 지붕 2층 단독주택이다. 1층은 78.01제곱미터, 2층은 64.4제곱미터고 이것이 네 번째 4호 주택이다. 자, 이 건물과 단독주택이라고 나와있죠. 이 단독주택, 이 건물과,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매각하느냐?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봉안리 911-215번지라는 토지. 이 토지의 대지 4,566제곱미터. 이 토지의 매각 지분을 팝니다. 4,566분의 414. 요만큼의 지분.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팔고, 그리고 이 토지의 지분 4,566분의 474. 아마 이 건물이 앉은 땅이겠죠. 이 부분을 판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으로 매각한다는 거죠. 자, 토지 그림입니다. 이게 토지 사진이죠. 이 필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입니다. 자, 이것을 매각합니다. 이 중에서 뭐 4,566분의 뭐 474. 자, 그만큼의, 이 토지 중에 그만큼의 지분을 판다. 자, 매각 나온 물건이 이건데, 자, 요 건물이 앉아 있는 땅, 그 정도의 면적이라는 거죠. 하나의 구분된 필지가 아니라 전체 필지에서 지분 형태로 구분 소유주 공유 관계로 간다. 자,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온 물건입니다. 건축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건축물은 전체 그대로 온전하게 매각을 한다. 토지 지분과 건물 전부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타운하우스가 있죠. 이 큰 필지. 자, 이 필지 안에 이 건물 하나와, 그리고 이 전체 땅의 일부 지분,
자, 이만큼을 판다는 거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건축물 대장을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1층, 2층 매각하는 물건과 건축물 대장의 면적은 일치하고, 그리고 두 번째 장에 보면 사용 승인일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6년 7월 26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다. 자, 이렇게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 보면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면 낙찰받은 이후에 결국은 그 해결의 몫이 낙찰자에게 돌아간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비용과 추가적인 노력이 더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사용 승인일이 있습니다.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괜찮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캡처했습니다. 자, 그러나 자, 낙찰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위법적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반드시 현장 가서 현장과 건축물과 토지와 관련된 모든 장부를 떼서 현장에서 다 비교해보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물건들은 아파트하고 달라서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야 됩니다. 꼭 확인하고 입찰하셔야 됩니다. 제가 현장 가서 확인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으로 이제 강조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등기 제가 캡처한 요약본인데, 자, 건물 등기 보시면, 자, 이건 건물 등기입니다. 2016년 8월 4일날 아까 6월달에 사용 승인을 받았죠. 그래 8월 4일날 현재 개발한 그 개발업체인 신영개발 주식회사에서 이것을 소유권 보전 등기를 했죠. 자, 이건 지워야 되는데 제가 표기했네요. 자, 이 소유자가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지금 현재 경매 신청자인 이 새마을 동고로부터 근저당 설정 등기를 했죠. 말소 기준 등기. 자, 이것은 큰 문제 없습니다. 아까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자, 문제는 이것 때문에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뭐 레미콘이라고 있고 어떤 개인 이름이 있습니다. 근저당 잡았죠. 2017년 1월 17일과 11월 2일날. 자, 5천과 6천. 자, 이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자, 이 레미콘이라는 어떤 특정 업체에서 근저당을 잡았다. 5천만 원 받을 게 있다. 자, 이 경매에 남아왔습니다. 이들 간의 거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최초 개발자와 이 지금 중간에 협력했던 그 협력업체 간에 이 돈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사람은 이 집을 짓는데 기여를 했을 것이고 자신의 물건과 노력으로 기여를 했을 겁니다. 근데 돈을 5천만 원 근저당만 해놓은 상태.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혹시나 현장에서 유치권을 추정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저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또 개인도 있죠. 예. 자, 여기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제가 본 거지,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혹시 모르는 또 다른 건설 현장에서 자신의 노력과 돈으로 뭐 재료를 거기에 쏟아 부었던 어떤 그런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해도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추가적인 또 노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런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뭐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현장 조사를 반드시 하시라는 거죠. 그냥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물건은 반드시 현장 조사하십시오. 제가 대신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더 강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현장 조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등기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법원 자료에 없는 유치권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현장 가보고 살펴보고 확인할 수 있으면 주변에 탐문조사를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입찰하십시오. 문건 처리 내역을 보면 유치권자가 있는지 또는 세입자가 있는지 뭐 중요하죠. 이해관계자 수가 다른 물건들에 비해서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축 주택들은, 경매에 나오는 신축 주택들은 이해관계자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칠 법한 이해관계자가 누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신청한 자, 문건 신청 내역에 봤을 때는 뭔가 신청한 자는 없었습니다. 뭐 집행관, 그리고 교부청구, 뭐 교부권자 교부청구 뭐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자, 이것만 봤을 때는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한 물건이라고 보입니다. 그럼 현장에서는 또 모르죠. 예. 서류상은 이렇습니다. 현장 가서 반드시 이 서류처럼 현장도 깨끗한가, 낙찰받은 이후에 낙찰자에게 큰 영향이 없겠는가를 반드시 확인하시라.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은, 그렇다면 이제 낙찰받는다 무엇을 인수하게 되느냐, 현재 등기사항에는 없습니다. 토지도 지분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고 건물도 온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관리비는 타운하우스 단지 내에 관리비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그 연체가 있는지, 그 타운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탐문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인지 개별 부담인지 뭐 연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 사용량이 있는지 기타 등등 많이 있겠죠. 임차인 조사된 내용 없습니다. 부분 자료도 정확하게 공시되어 있습니다. 본건 현장을 방문하여 점유자를 만나지 못했다, 연락도 오지 않는다, 뭐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현황 조사서에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현장 가시면 점유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토지 공유자, 등기부등본 요약본에 있는 토지 공유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 이거 왜 보느냐. 자, 총 11개의 집이 있습니다. 11개 있는데 토지 지분이 매매된 것만 뽑아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예약이죠. 이것까지 포함해서 5, 6, 7, 8, 9, 10개입니다. 즉 11개의 주택, 11명의 공유자 중에 10개가 매매로 갔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분양되고, 토지를 샀다는 건 건물도 샀다라는 거죠. 자, 다른 것은 다 분양됐는데 하나 남은 것이 미처 분양이 되지 못해서, 은행 빚을 갚지 못해서, 그리고 건설업자의 돈을 주지 못해서 일부, 그래서 경매로 나온 것인가, 뭐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현장 가서 좀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일단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럼 명도는 누구가 할 것인가? 점유자가 있다면 이 점유자 세대를 상대로 명도를 할 것인데, 점유자가 없다면 일단 소유권자를 상대로 인도 명령을 날리고 명도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잔금 납부 1에서 약 3개월 정도 예상되고, 강제 집행을 한다면, 짐이 있다면 400에서 500 정도는 들죠. 그러나 안에 짐이 하나도 없다면 이만큼 들지 않습니다. 현장에 물건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 살고 있으면서 안에 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이 반영됩니다. 이것은 현장 조사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인데, 일단은 사람이 있고 짐이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사 합의를 한다면 400만 원 이하에서 합의하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빈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빈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그렇게 된다면 점유권과 관련해서는 분쟁이 훨씬 줄어들죠. 그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낙찰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제3의 점유자가 있으면 뭐 명도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권리적인 관계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경매 사이트와 법원 자료만 보고 이렇다라고 확정지어서 그 질문자한테 제가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 조사까지 해야만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오픈되어 있는 자료와 경매 사이트만 보고 선생님한테, 우리 질문하신 분한테 제가 답변을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현장 조사를 해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또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치 분석과 가장 궁금해 하실 예상 낙찰가 분석은 이어서 제가 또 조사해서 수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